자, 이렇게 오늘까지 경기 결과가 반영된 순위표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수요일에 본 컨텐츠 수앰플 체육회 수요 배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배구 소식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구독자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게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제비가 박씨 물어오듯이 물어왔는데 강탈해 온 거 아닌가요? 강탈해 온 거 아니, 강탈 아닙니다. 내놔. 제가 평화적인 협상 끝에 얻어온 겁니다. 그 요번에 이번 달부터 더 발리볼이라고 배구 잡지가 새롭게 창간됐습니다. 그 더 스파이크도 네. 아직 남아 있는데 있어요. 더 스파이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할 수 그쵸? 있는 좀 그런 잡지가 나왔어요. 근데 더 발리볼 이번 달이 첫 호인데요. 제가 더 발리볼에 강탈한 건 아니고 일단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 배구 방송에 구독자 선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정기 구독권을 오. 일단 1년? 1년이겠죠. 오. 1년 꽤 큰데? 1년이면 8만 원 할 걸? 야, 내가 확인을 안 해봤네. 한 달이면 너무 야. 너 알고 보니 막 3개월 이런 거 에이, 1년 해야지. 에이. 아니 막 무슨 뭐 그 통신사처럼 1년 정기 구독권 주고 3년 무조건 봐야 돼. 에이. 약정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 아니겠죠. 확인해봐 빨리. 1년 해야지. 3년 약정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지금 네.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 아, 제가 다음 주에 확실하게 몇 년인지까지. 네. 근데 일단 더 발리볼 측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주에 한 분씩 뽑아 달라. 오. 그래서 이번 한 달 4분 뽑아 주면 4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4분께 더 발리볼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다라고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다 좀 뒷문을 열어놓고 일단 4명으로 하는 거는 미완으로 해놓자. 더 연기할 수 수도 있잖아. 있지. 라고 그렇지, 했더니 그렇지. 네. 오케이. 열발. 그거까지는 오케이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발리볼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제가 박씨를 덩쿨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오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봄이야 고마워. 예. 자, 더 발리볼 정기 구독권 앞으로 일단 최소 4주 이번 주부터 7월 한 달 동안 매일이 아니죠. 매주 수요일 배구 방송하는 날마다 한 분씩 뽑아서 1년짜리 정기 구독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이게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저 대담회 가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그렇죠. 물어. 이번에 참관호를 보시면 우리 간사님이 나오십니다. 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아마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 나균환 선발 때 하나 그렇죠. 상대로 선발승을 거두면은 그 갓상균 제품을 그렇죠. 12개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를 발표를 했고 커뮤니티란에 올렸어요. 그래서 연락처랑 뭐 받으실 곳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12명이잖아. 지금까지도 3명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겠다니까요. 네. 그럼 저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공짜를 싫어해? 네. 제가 드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너무 늦어지면은 저도 보내는 것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 빨리 당첨되신 분들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할 말 다 했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네,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발리볼도 뭐 드릴 테니까 자. 수요 배구에 일단 이슈별로 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총 3가지 이슈인가요? 하나, 둘, 셋. 연봉까지 해서 3가지인가?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3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첫 번째 이슈. 뭐니 해도 경기가 있었으니까 그 경기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맞아요. 네. 어떤 경기였나요? 한국 실업 배구 연맹전이었던 대회가 뭐 V리그 14개 팀이 2군 그러니까 그동안 V리그에서 출전 기회가 없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실업 배구 연맹전과 이 콜라보를 한 어떻게 거죠. 보면 그죠.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 대회가 돼 버렸어요. 맞아요. 실업팀 8개가 나가던 대회에 V리그 14개 팀이 나가서 22개 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경기부터 풀세트 가버리면 그 환장하는 거예요. 뒤가 다 밀려. 경기가 4경기씩 한 경기장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4경기씩 열리는데 첫 경기 풀세트 가니까 뭐 2시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GS랑 현대건설 경기가 1시 반
예고였는데 3시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2시간 텀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네. 김일근 기자 익숙하겠지만 옛날에 예전에 우리 한 컵 경기장에서 10세트 할 때 있었잖아. 그렇죠. 이게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10세트 그 느낌이 나면서 오늘 20세트. 근데 이게 남자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응원하는 남자부 경기 여자부 경기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 경기가 열리는 단양에서 체육관이 나란히 있거든요. 가까워. 같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옆집이에요. 옆집에서 동시간대 남자부 여자부 경기가 똑같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죽을 마신 거예요. 하필이 더운 날.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취재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간간히 좀 봤고 예. 오늘 여기 와야 돼가지고 거기 갔으면 지금쯤 아마 술을 먹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오늘의 어쨌든 뭐 스포츠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제일 큰 하이라이트는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유니폼 바꿔 입은 그렇지. 김희진. 과연 어땠을까? 네. 황현주도 나올 줄 알아서 황현주는 관중석에서 사복 입고 관람했고 오늘 경기 결과도 준비가 돼 있을 걸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결과 일단 여자부 경기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 주시죠. 네, 도로공사가 오늘 포항시 체육회와 9시 반이었죠. 첫 경기를 가져서 3대 2로 승리를 했고요. 경북 더비네. 네, 흥국생명이 수원시청을 3대 2로 그리고 오늘 가장 빅매치였던 GS와 현대의 경기에서는 GS가 3대 0 승리를 거뒀고요. 정관장이 양산시청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역시 현대와 GS 경기였을 텐데요. 네. 이제 김희진 선수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뭐 공식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경기를 그렇죠. 치렀습니다. 첫 선을 보이는 날. 팬들은 진짜 김희진 선수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기량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가 궁금했을 텐데 뭐 경기를 봤던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좀 본 거를 네. 근데 카메라가 풀샷으로 되게 멀어서 좀 디테일한 움직임을 볼 수는 없었는데 아직은 전성기에 비하면 한 30-40%도 안 되는 몸 상태인 것 진짜? 같다. 네. 절반도 안 됐다.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는 그동안 코트 밖에 있던 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보른동을 시작한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 6월 중순 때 처음 이제 팀에 그렇죠. 들어와서 보른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손발이 막 맞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몸도 다 감량이 다 안 된 모습이었고 그래가지고 전성기하면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지금 주전을 거의 보장받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개막하는 V리그 본 리그에서는 아마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근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부러 더 전력을 안 쓰도록 주문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지금 말아라.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왜냐면 말아라. 하실 수 있으니까. 남정훈 기자 말한 것처럼 김희진 선수가 본인이 많이 다쳤던 무릎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그 지탱할 수 있는 그쵸. 무릎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의지가 넘치는 나머지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냥 시즌 아웃돼 버릴 수도 있고 아예 그렇죠. 은퇴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냥 나왔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선에서도 이번 대회만은 김희진에게는 성공이다. 맞아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희진 선수가 연봉이 예전처럼 6-7억 되는 선수가 아니고 이제 7천만 원이에요. 오늘 공시 이제 확인했으니까 다 아실 테지만 7천만 1억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을 100% 재현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의 기대치가 없고 네. 뭐 댓글로도 남겨주시지만 정말 나현수 선수와 네.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현수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나현수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네. 옆에서 자극을 주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부도 경기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대한항공과 부산시체육회가 네, 3대 대한항공이 3대 0으로 첫 경기 이겼고 두 번째 경기가 약간 의외죠. 영천시 체육회가 한국전력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3대 0으로 이겼고 저는 이 마지막 경기 KB손해보험이 화성특례시청에 2대 3으로 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자부 수원특례시청이 그렇고 남자부 화성특례시청이 그렇고 이게 두 팀은 실업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준 프로급 그렇죠. 거의 뭐 V리그 팀들과 맞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 네. 실업 빼국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거.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V리그 팀들이 패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주전급이 뛰면은 맞아요. 보장할 수 없는. 더군다나 이 구조가 대회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네. 안 나오는 대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비주전급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한전의 경우에는 지금 부상 선수도 있고 좀 거의 어린 선수들 위주로 나왔어요. 뭐 지금 이원중 세터가 좀 꽤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한전 탐방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는 코치셨던 그분. 네, 이원중 세터가 없어서 김주영 선수가 국가대표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연습 경기 출전을 해야 됐고 네. 권영민 감독님이 직접 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한전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전과 KB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폄훼하거나 할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충분히 질 수 있는 경기였다. 네. 일단 이 대회가 저는 첫 시작부터 괜찮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일단 한국 실업배구 연맹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못 들어가요. 첫날부터 다운돼 버렸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네. 이게 예상 밖의 결과죠. 그러니까 진짜 배구 팬들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네. 굉장히 많이 목이 말라 있는. 예, 그 오늘도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봤던 댓글 중에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 게 이거 그 유튜브로밖에는 못 보는 거냐? 그렇죠. 구단들이 이제 네. 사실 구단 중계도 처음에는 많은 구단들이 준비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구단은 한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서도 좀 자극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뭐 카메라 한 대라도 하자. 어쨌든 팬 서비스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모든 여러 구단들이 구단이 하게 유튜브 되거든요. 계정을 갖고 있으니 네. 그걸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풀샷밖에 없어가지고 좀 보긴 나쁘긴 한데 방송 중계는 이게 결승만 10일까지 경기하거든요. 네. 근데 8일 2경기, 9일 2경기, 10일 2경기. 그러니까 10일은 남녀부 결승전이고 그 여자부 준결승, 남자부 준결승 이렇게 한 경기씩 하고 그 앞에는 이제 남자부 대한항공하고 상무, 그다음에 영천시체육회하고 우리카드 네. 이렇게는 방송 중계 아. 총 6경기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결승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는구나. SBS 스포츠에서 중계를 네. 한다고. 이게 주체가 어디죠? 실업배구 실업배구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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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좀 돈 좀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실업배구 연맹을 좀 비판이나 비난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네. 이게 따로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중계를 하신 적도 있어요. 실업배구 경기들을. 근데 어쨌든 연맹에서도 이거를 그런 허가 없이 좀 중계하는 거에 대한 좀 제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실 수가 없게 됐고, 왜냐하면 체육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그러니까 무료니까. 있거든요. 입장료를 그렇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진짜 염혜선 선수는 코트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진짜 방송국처럼 네. 중계차가 가고 네. 거한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프리랜서들 쓰면은 그리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한 팀 불러서 물론 그분들이 고생을 하겠지.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치. 개고생을 하겠지. 네 경기를 만, 쭉 하지만 이제 일당 뭐 그러니까 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중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아나운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분들하고 계약을 이번 대회 해주세요 하고 네.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중계가 필요가 없기 없는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 그래서 40 합의 뭐 터치아웃이나 이런 거는 40 합의로 하고 손 들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이게 사실 첫 번째잖아요. 네네. 좀 내년부터는 사실 뭐 실업배구연맹이랑 한국배구연맹이랑 좀 협의를 해서 그렇죠. 내년에도 한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니, 이게 이렇게나 화제가 되고 많은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그러니까요.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네. 분명한 건 네. 한국 실업배구연맹은 평소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V리그도 예상보다 많이 출전한다 그러고 팬들도 예상보다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하루 만에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대회가 되기 위해서 실업연맹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코보도 그렇고 V리그 팀들도 그렇고 아마 머리를 맞대고 조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의 지금 주체를 지금 실업배구 연맹이 하는데 내년에 이 대회를 또 할 거라고 한다면 코보랑 이제 공동 주체를 하게 되면은 좀 돈을 더 쓸 수 있는 그렇죠. 여지니까. 네. 협의를 좀 네. 하면 뭐 어느 정도 더 나아질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회가 이렇게 커진 건 막 엄청 준비가 돼서 커진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이사회에서 하자. 우리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구단 관계자들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갑자기 확 커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대회는 모두가
하다가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인 상황이지.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저기 써있네. 공익을 위해 스앰플 팀이 중계합시다.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욕을 허용해 저는 주신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과연 공익일까요? 저희가 평소 배구 보듯이 해드리면은 네. 너무 육두문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과연 공익일까요? 그리고 한다면은 저의 사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샘플의 사익을 위해서. 네. 근데 진짜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만 하겠는데 왜냐면 저희도 제작 인력이 있으니까 가서 중계하고 근데 현장 바로 라이브로 하는 건 쉽진 않겠죠. 하나하나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네. 저희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저희 말고 저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끼리 떠드는 거지 뭐. PD님들의 표정이 네. 보인다. 알겠습니다. 발을 갑자기 심하게 떠시는데요. 네. 저희 정민님이 뭐 배우라 선수 안 나오나요 했는데 몸이 아직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 좀안 나오는 관중석에서 경기 선수들이 봤어요. 좀 있어요. 네. 보면은 뭐 권민지 선수도 지금 부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안 애초에 이 나오기도 했고. 대회의 취지가 V리그에서 많이 뛰지 못했던 그렇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였고요. 출전 기준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5년차 이하, 뭐 직전 시즌 100세트 미만 뛴 선수 그리고 뭐 있기 때문에 좀 배우라 선수는 거의 지금 프로에서 몇백 경기를 뛴 선수인데 이런 경기까지 뛰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렇게 특정 포지션 선수가 모자라서 다른 포지션으로 뛰고 막 이런 상황이 재밌어요. 많이 네. 나오게 되는데 그게 또 보는 맛이에요. 네. 저 선수가 저 포지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대회가 사실은 가장 열린 가장 큰 목적은 발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오늘 한 경기 치러졌으니까 사실 벌써부터 속단하기 좀 이릅니다만 세 분께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원래 취지가 잘 지켜질 것 같은지 약간 내년에도 또 열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 발전적인 비판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발굴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팬들은 프로 구단에서 누가 좀 괜찮은지 보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업팀에서 저 친구 내년 시즌에 될 거도 괜찮겠는데 그런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이렇게 잠깐 봤지만 저 선수는 다시 내년에 프로가 될 것 같은데 여자부 뭐 수원시청 경기 보면서 그런 경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는 게 이 네. 대회의 본 취지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프로 지명을 받았어. 그런데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실업팀 갔어. 시험으로 갔어. 근데 그게 네가 루저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야.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어린 나이에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거야. 라는 걸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연습 경기든 사실 많이 하거든요. 비시즌 때.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연습 경기보다는 좀 더 긴장감이 있고 또 심지어 뭐 중계까지 되기도 공식 하니까 대회니까. 네. 이 선수들이 또 경기에 임하는 마음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터라든가 리베로라든가 좀 이런 특수 포지션 선수들은 뭐 넘버 2, 넘버 3 선수는 거의 경기에 못 나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팀 선수가 차출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선수가 이번 대회를 내내 뛰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흥국생명 세터들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한테는 정말 귀한 경험이 되는 거죠. 오늘 대한항공 경기 보는데 김건우 좋더라고요 진짜. 빨리 제가 주전으로 올라오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아직은 뭐 한 선수 유관과가 있으니까 좀 먼 얘기겠지만 네. 빠르면, 멀어요. 빠르면 1, 2년 안에도 멀어. 가능하죠. 그래, 안 멀어. 생각보다 안 멀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원래 본 취지에 좀 잘 부합하고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는 앞으로 펼쳐질 경기 일정 짚으면서 여기서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야, 경기 일정이 엄청난데. 네. 자,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매일 뭐 하루에 네. 어쨌든 또 세네 8일까지 경기씩. 풀 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선수들의 체력도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단들이 좀 걱정하는 게 혹시나 다칠까 봐. 부상이 나올까 네. 매일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첫 경기부터 풀세트를 해버리면 그렇죠. 선수들이 예상 못하게 또 부상이라도 당하면 그러게. 시즌 준비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서 부상만 안 당하고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간 한 분씩 이 팀 아까 뭐 이제 프로팀 이긴 팀 실업팀도 있었지만 이 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하는 팀 한 팀씩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좋아하시는 페퍼저축은행. 네. 음, 엊그제 이제 장소영 감독님하고 네.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퍼도 베테랑 선수들은 좀 빠져요. 뭐 박정하 선수라든가 고예림 선수라든가. 근데 좀 나간 선수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 다 있잖아요. 특히 좀 이번에 지금 박상현 선수가 국대를 갔기 때문에 좀 새로운 세터 자원 시험을 좀 해보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 아마 세터 누가 나오나 좀 기대를 하시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GS가 오늘 경기 했지만 GS가 어쨌든 제일 기대되는 게 유망주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오늘 최유림 선수도 진짜 지난 시즌 거의 못 뛰었는데 지난 시즌 전체 2순위로 뽑힌 신인이었잖아요. 190 넘는 신 미들 블로커인데 오늘 블로킹 5개 13점인가 하면서 보니까 오, 굉장히 잘했네요. 네, 저 친구가 차기 시즌에는 주전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GS가 이번 대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GS가 또 항상 컵 대회에서 성적이 좋잖아요. 커버 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일단 이 대회가 베이스가 실업 빼고 그렇죠. 연맹이잖아요. 그래서 실업 팀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 대회가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열릴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좀 관심 밖에 있던 선수들, 관심을 주지 못했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좀 응원하는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